미국이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유보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퀘스천이라고 남겨뒀죠.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확답 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 국내 사설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무슨 꿍심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우리하고 같이 미국이 평화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얘기해놔놓고, 또 가장 최근에는 11월 30일 북한 미사일 발사 그 다음날 바로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올림픽 참여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 전쟁 치르려고 하고 있냐.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이 입장을 취하는 데는 아주 엄청난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계산이 아니고 이제 참을 만큼 참다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그 속내를 계산이라기보다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라고 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이렇게 미국을 덜덜 뻗고 복잡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손톱 밑에 가시처럼 사람 정말 신경 쓰이게 하는 북한보다 말리는 시누이 한국이나 중국이 더 꼴보기 싫다. 이제 너희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너희들한테 좀 우리가 미국이 정말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향후 3개월 내에 이걸 결단을 내지 않으면은, 3개월이 지나면 북한은 핵 다시 보복 능력까지 보복 능력까지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 미국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중단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한미 간에는 봄이 되면서 키 리졸버 독수리 훈련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한미 공동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3개월이라 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되기 직전까지 그 직전에 이르러서 답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한국이나 중국이 하는 꼴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약삭 빠른 러시아는 뭐라 했습니까? 유엔 제재 결의 결정해놔놓고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제발 북한에게 석유 좀 그만 보내라, 원유 좀 그만 보내라 하니까 러시아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동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북한 사회가 붕괴되면 동북아가 더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원유를 안 보낼 수 없다고 하던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원유만 좀 중단해주라, 그러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도 중국이 팔짱 끼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할 일 다 했어,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리고 북한에게 원유를 지금 유엔 제재 결의에 합의한 이상 수준으로 원유를 더 양을 늘려가지고 안 보내는 거 우리는 그건 협조할 수 없어 이러니까, 러시아도 그 전에 이전까지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더니,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대사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핵을 제발 좀 핵미사일을 중단하라 하겠다. 내가 최근에 북한 쪽의 고위층을 만나보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만나가 정말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거 참고하라. 이런 좀 감사하다기보다는 정말 간사할 정도로 자기의 국익을 챙기면서 미국에게 마치 훌륭한 중매쟁이, 양쪽을 다 매칭해주는, 미국과 북한을 매칭해주는, 평화적인 대화가 되도록 매칭해주는 제스처를 쓰지만, 사실은 러시아도 북한 핵 미사일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협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미국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유일하게 미국 편에 서서 손뼉을 쳐주고
진심껏 도와주는 건 일본뿐이라는 거죠. 물론 일본이 착해서가 아니라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아시아에서 패권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를 넘겨보는 국제통화지위에 오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해군력을 키워서 일본의 해군력보다 더 큰 위치에 올라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해군력 국가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일본이 보면 가소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의 모든 노력을 같이 경주하면서 협조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보면 가장 기특한 게 일본이에요. 한국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며칠 전에도 문 대통령이 정신적 지도자, 사회 지도자 7분을 모셔놔놓고 내 허락 없이는 미국이 함부로 북한 선제 타격 안 할 거야, 이런 소리를 했을 때 미국이 보면 참 가소롭다. 왜 가소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둘이 해결하라 해놔놓고 둘이 해결하는데 선제 타격을 뭐 하든 그것은 미국의 문제지, 나서서 한국이 내 허락 없이는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할 때만 이헐령 비헐령 끌어다 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중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 말을 했다 저쪽 말을 하는 한국을 11월 7일 워싱턴 포스트 GS도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워싱턴 포스트의 어떤 기고가 내지는 저널리스트 기자가 쓴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백악관 주변에 있는 안보 순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해도 다름이 없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워싱턴 정가에 혹은 정가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 있는 의원, 더 나아가서는 안보 순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정 이렇다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라. 미국한테 전술핵 돌라고 손 벌리지 말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라라는 진짜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게 핵개발 하라라는 메시지보다 이대로 두면은 중국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직접 핵개발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는 않았더라도 결국 자기들이 핵개발하는 것은 자위적인 차원에서의 핵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애써서 그걸 아는 체하고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어려워지냐?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지금 중단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중국의 이익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이익이라는 걸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코대답도 안 하고 중국의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제발 나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기만 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위협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앉아가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왜 미국이 그 쉬운 걸 안 하지? 중국은 이따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오죽하면은 CIA 국장 후보자에 오른 탐 코튼이 그 얘기 했습니까? 중국은 협력자가 아니고 방해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로 말씀드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노골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말 북한 핵미사일 억제 내지는 중단 내지 폐기 노력에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경주하고 있는 미국에게 돕는 것처럼 제스처를 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이 볼 때는 진심으로 미국의 노력에 손을 잡아주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미국이 지금 확신을 한 것입니다. 아주 시쳇말로 표현해서 방송용으로는 옳지 않을지 몰라도 시쳇말로 표현해서 그래? 평창올림픽 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너희들한테 한반도에 평화로운 한반도가 주관이 돼서 한국이 주관이 돼서 세계의 평화를 한 곳에 모으는 평창올림픽을 하자 하는지 몰라도 미국은 지금 한반도가 되어가는 꼬라지, 다시 말하면은 한국의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책이나 태도를 보면은 전혀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충심으로 진심으로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만 협조하는 거지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B1 바머를 날리고 B2 전폭기를 갖다 주고 F-22 랩터 스텔스 폭격기를 갖다 주고 전투기를 갖다 주고 이 난리를 쳐도 한국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지나면서 계속 쏘아 올리고 미국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뒤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 와중에 전쟁통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돈 갖다 주자고 얘기하고 미국은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데 한국은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고 최근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전술핵 달라 하지 말고 한국이 자체 핵 개발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 보고 핵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틀 전에도 그 얘기 했지만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초반을 되돌아가라. 제2의 닉슨 독트린이다. 이제 아시아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알았다. 미국이 북한하고 해결할 테니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 보고 선제 타격하면 안 된다느니 어려우니 와서 도와달라니 한반도에 있는 100만 이상의 미국이 북한에게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와 똑같이 100만 이상의 인명피해나 사회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제발 전쟁만 하지 말아달라느니 한국 허락 없이는 미국이 군사작전 못하니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한국이 핵개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너들 문제는 너가 알아 해라. 우리 문제는 우리를 알아 하겠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국제 문제가 아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옆집에서 와가지고 발이 얼마나 됐는지 봐오는가. 이 의사를 불러오라 할 시간이 있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기가 제일 먼저 꺼야 됩니다.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미나에서 애틀랜틱 연구소에서 페이벌 부회장이 한 얘기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구소련 중국에 이어 핵과 미사일을 미국에 대해서 미국으로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세 번째 위협하는 나라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꼴보기 싫고 미국도 꼴보기 싫고 너희들이 옛날에 해오던 짓을 북한이 배워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G2의 국가로서 세계 최고의 두 대국으로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안보적인 협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나가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CIA 후보, CIA 국장 후보 탐 코튼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리스크를 걸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러시아가 뭐라 하든 중국이 뭐라 하든 한국이 뭐라 하든 알아서 자기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11월 29일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We will take care of it.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은 그쪽에 결심이 서 있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가 지금 와서 그 속을 모르겠다. 미국이 올림픽에 참여할지 안 할지 아직 오픈 퀘스천? 좀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속을 모르겠다. 정말 속을 모른다면은 대한민국의 외교는 0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속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속은 읽을 줄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그 얘기하는 것은 내숭 뜨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숭인데 정말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잘 몰라요? 미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왜 우리가 잘 모릅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약한 국가일수록, 약소국일수록 강한 국가의 움직임과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고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그 던지는 말에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뭔지를 제일 먼저 캐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속을 모르겠다? 모르면 그만둬야 돼요. 모르면 청와대에서 다 물러났어요. 그것도 파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킨다고 전부 거기 앉아 있어요.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옛날에 수조 원을 갖다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북한은 핵 만들 리도 없고 핵을 만들 의지도 없다 하는 그런 지도자는 뭐가 다릅니까?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마세요. 저는 미국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오픈 퀘스천으로 두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오픈 퀘스천보다는 물론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미국의 선수들을 파견했다가 걔들이 다칠까봐 걱정한다. 습격을 당할까봐 당연히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큰 나라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못하겠어요? 왔을 때에 예상치 않는 테러를 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앞으로 3개월 내에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단시키려 하는 노력에 미국 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강경하면서도 끝마무리 둔 얘기 뭡니까? 말미를 둔 게 뭐예요? 60일 동안 북한 조용하면은 대화할 의사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60일 동안 해줘야 되는 건 뭐냐? 북한과의 대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미국이 하는 전략이 옳다라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가차없는 끊임없는 압력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생각뿐 아닙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우린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12월 13일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12월 13일 뭡니까?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뱉어놓은 삼불정책, 한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이 끌고 가는 주도하는 MD에 우리는 가입 안 하겠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도 군사협력 수준으로까지, 군사동맹 수준까지 협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FTA 협상의 하나의 카드 내지는 FTA 협상 서비스와 투자 부분 남은 그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원래 12월 20일까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카드를, 지금 띄워놓은 그 카드를, 약속했다는 그 카드를 와서 청와대에서는 약속한 게 아니고 그냥 입장만 표명했다 하지만, 설사 입장만 표명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입장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에게 그 카드를 확실히 내밀면은 미국은 영원히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국가, 상대할 국가가 안 된다. 발을 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너희들 핵 개발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코리아 패싱, 내가 코리아 패싱 안 한다고 했지만 북한하고 앉아 얘기할 때 너희들은 파트너로 끼워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의 정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국내에서 주한미군은 어떤 일이 있어 안 나간다, 자기들의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핵심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오키나와를 튼튼하게 지키고 호주를 지키고 인도와 연결되면 주한미군이 나간다 손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협력으로 인도와 일본과 호주와 손을 잡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중국을 봉쇄하고 억제하는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엄포만 높고 위험만 가고 정말 나가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저런다. 손익계산을 할 겁니다. 반드시 미국이 손익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발을 들여놔놓고 해구산? 우리하고 약속했죠? 해구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그 강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구산이라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약속해놓은 약정서가 없습니다. 약정서 있으면 뭐합니까? 동맹국 간의 약정서가 있어도 그 국가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이 더 우선순위다. 도저히 우리가 약속한 거 지킬 수 없다 하면 국제법 사이에서 국제법에서 뭡니까? 힘의 법입니다. 힘의 법. 강한 국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국제법이에요. 미국을 놓쳐서 안 됩니다. 미국에 밑보여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평창 올림픽 참여를 현재 오픈 퀘스천 뒤에 문을 열어놓고 아직도 고려 중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중국의 태도를 보고 가깝게는 12월 13일 한중회담에서 한국이 어떻게 안보 주권의 카드를 미국과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고 미국과 관련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그런 안보 주권 문제를 중국에게 몇 프로의 FTA에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던져줄지 안 줄지, 그리고 얼마나 중국에게 엎드리면서 갈지. 우리가 4대 사상적인 얘기는 중국만 큰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만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복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쪼잔하게 중국처럼 사드 보복한다고 18개월 동안 우리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목줄 조우고 숨이 목 넘어갈 정도로 사람 열받게 하는 초잡고 쪼잔한 짓 안 합니다. 대국다운 짓으로, 대국다운 발걸음으로 우리를 그냥 한 칼에 칠 수도 있습니다. 허풍 떨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1941년 12월 7일 펄하버 진주만 공격으로 이틀 만에 2840명의 수병을 잃습니다. 미국은 그걸 다시 한번 일본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냐고요? 일본을 도리어 자기들의 소련의 공산권을,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그 방파제의 최전선에 서는 그로 나라로 일본을 선택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제 우리 시킨 대로 해! 일본 끽소리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용서하는 듯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보복입니다. 그 대국의 식민 형태예요. 식민주의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복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의주시가 아니고 이미 방향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미정책, 외교정책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작전권을 다시 한번 내 임기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하더니 이제 또 뒤로 물렀어요. 한 발 물렀습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나라가 나라다워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그 나라의 위신이 서는 겁니다.